오늘은 암 환자 식단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나 지인들 중에 암 환자들이 있었고, 대학원 박사 논문을 항암 관련돼서 공부를 해서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자연의학자들이 보는 관점하고 그냥 현대의학에서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암 관련된 수술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아무거나 드셔도 물론 아무거나 드셔도 되죠. 조금 선택해서 음식을 드시는 게 어떨까. 특히 자연의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사상의학 체질 진단 거기서도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아무거나 드셔도 되는데, 만성질환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조금 체질에 가려서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암 환자 식사법 중에 이제 에어롤라식 자연식 그 식사법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에어롤라식 식사법은 세 가지가 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류, 우리가 씨앗류라는 건 견과류 같은 거 있잖아요. 씨앗류, 곡류, 견과류가 1군이고요. 두 번째 야채하고 과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우유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우유도 조금 가려서 먹어야 될 게 있거든요. 우유 유제품, 젖산, 그다음에 저온 압착 식물유. 우리가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기름 같은 것들이 고온으로 볶아가지고 압착한 식물유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저온으로, 그러니까 이 산패되지 않도록 저온으로 해서 압착된 식물유, 대표적인 게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같은 것들이 전 압착이 된 것도 있고, 참기름, 우리가 예전에 참기름, 들기름 많이 먹었잖아요. 저온으로 해가지고 압착을 했을 때 사람들한테 좀 더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압착 식물유, 그 다음에 벌꿀, 또 영양 효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메가비타민 요법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보통 그 전통적인 의학자들이라는 거는, 서구의학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양이라는 걸 별 무시하고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영양학자들, 최신 생화학, 영양학을 교육받는 의사들은 건강이 먹는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씨앗이라는 거는, 씨앗이 있고 눈이 있고 배아가 있다는 거는 씨를 이어갈 생식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는 거죠. 특히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것이 좋고, 잡곡밥을 드셔야 되는데 좁쌀이라든지 밀, 보리, 현미, 깨, 콩, 흰콩, 알파파씨, 이런 것들, 그리고 완전한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까 씨를 갖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해바라기씨, 호박씨, 아몬드, 땅콩, 참깨, 들깨, 흰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타민 E도 많고 또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생각보다 탄수화물만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나 불포화지방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견과류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것으로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리너비티 시간에 효소에 대한 얘기를 설명드리면서, 날것을 먹었을 때 살아있는 효소를 우리가 섭취할 수 있다. 그래서 과일, 야채 같은 것들은 다 날것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나요? 이 날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좋고, 또 싹을 틔울 수 있는 거, 우리가 콩나물 많이 먹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싹을 틔워 먹는 게 좋다. 그리고 효모균을 이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쿨 박사와 연구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효모균으로 공유를 발효시켰을 때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에 좋은 젖산이 배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는, 발효를 시킨다는 거는 분자 구조를 낮춰서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이점도 있고요. 또 좋은 유익한 성분들이 새로 생성이 되거나 변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효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내에 좋은 영양분들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아연, 망간, 기타 미량 원소들 같은 것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쌀, 보리, 효모빵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빵도 자연적으로 발효시킨 거 있잖아요. 최근에는 그 방부제 같은 거 안 넣고 우리가 건강한 빵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트나 전통 방식으로 발효시켜서 이렇게, 그런 빵들은 되게 건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야채입니다. 야채는 미네랄, 효소, 비타민의 주요한 공급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채 중에도 이제 잎이 푸른 것들이 굉장히 좋은 단백질, 아마 야채가 무슨 단백질이냐고 하겠지만 야채에도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크롤렐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단백질 많이 함유하고 있고, 김, 뭐 이런 거, 미역, 이런 것들도 단백질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생물학적으로 더 우수한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동물성 단백질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야채는 우리가 보통 샐러드로 생으로 먹는 것이 제일 좋고, 또 감자, 고구마, 호박류, 완두콩 같은 것들도 보통 삶든지 구워서 먹고요. 우리나라 동양 사람들은 또 향신료 많이 먹잖아. 마늘, 양파, 후추, 뭐 고춧가루 이런 향신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천연 향신료를 보통 사용하면 건강에 더 좋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맛을 위해서 넣지만 향신료 자체도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마늘은 슈퍼푸드죠. 그다음에 양파 같은 것들은 고지혈증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고, 또 후추 같은 것들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향신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일, 야채 같은 것들이 뭐 미네랄, 비타민, 효소에 좋은 공급원이면서 디톡스에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도 우리가 왜 혈액 오염이 돼서 디톡스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도 좋지만 과일, 야채를 먹었을 때 신체를 디톡스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과실은 쉽게 소화도 되고 혈액과 소화계통을 정화시켜주고, 만약에 우리가 제철 과일이 잘 없다 그럴 때는 건조한 과일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티벳을 여행 갔을 때, 여행을 다니다 보면 우리가 과일을 갖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건조한 과일을 들고 갔었는데, 뭐 예를 들면 말린 무화과라든지 말린 살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행 갈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챙겨가지고 갔어요. 왜냐면 그래서 이런 말린 과일 같은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 제철 과일을 구하기 어려우면 이런 것들도 좀 쟁여두고 드시면 좋겠죠. 이런 세 종류 앞에서 만드는 거 식품은 끼니마다 한 가지 종류는 꼭 드시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아침에는 과실을 넣고 씨앗 열매를 먹고, 점심에는 곡류를 먹고, 저녁에는 야채를 먹고, 이렇게 바꿔서 드시는 거죠. 이렇게 씨앗류, 야채류, 과실류. 되도록이면 신선한 식품을 날 것으로 먹는 게 좋다고, 살아있는 효소 때문에. 그런데 식사의 70에서 80%는 요리하지 않은 자연식품을 그대로 먹는 게 좋다. 요리하면 우리가 보통 영양 가치가 많이 파손이 되잖아요. 특히 비타민C 같은 것들을 끼면 비타민C 많이 손상이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비타민C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효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소는 이제 열을 가하면 파괴가 되죠. 효소가 가장 활동성이 좋은 온도가 38도거든요. 120도는 완전히 파괴된다고 볼 수 있겠죠. 요리를 하면 단백질과 지방의 생화 구조가 변화되고 또 대부분 소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 막스 프랭크 연구소에서는 만약에 단백질을 가열하지 않고 날 것을 먹으면 그 절반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단백질 성분, 과일, 야채에도 단백질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해조류, 우리 미역이라든지, 김은 구워서 먹지만 날거로 먹는 다시마 쌈 같은 게 초장에 찍어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마 쌈이라든지, 그다음 생과일, 야채 같은 거는 뭐 우리가 평소에 먹고 있고, 아마 뭐 홍어로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겠지만, 근데 홍어를 먹으면 굉장히 그게 발효된 그 식품이잖아요. 발효된 생선류잖아요. 굉장히 그 배변 활동이 좋습니다. 양배추 피클, 마늘 피클, 오이 피클 이런 것도 굉장히 좋죠. 이것도 발효식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프로 날것으로 먹는 게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냥 생과일, 생야채 이런 것들을 한 80% 정도는 요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먹는 것이 좋다. 자연식품란을 먹어야 된다. 가공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육성된 식품을 먹는 게 좋고, 제철 식품을 먹는 게 좋고, 또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을 먹는 게 좋고요. 식품 첨가제, 흰 설탕, 흰 밀가루, 흰 소금 이런 것들이 아닌 것들이 좋고, 우리가 이제 계란을 많이 먹고 있지만 요즘에 보면 그 인공 배합 사료를 넣고 또 거기다 뭐 항생제라든지 성장 촉진제 같은 것들을 많이 섞기 때문에 계란이 조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옛날 방식으로 키워서 먹는 것들이 제일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유정란. 이 유정란, 무정란인데 무정란보다는 유정란을 먹어야 되고요. 자연 수정란이 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육성된 것은 화학 비료로 영양을 준 토지에서 자란 것보다 더 많은 효소를 함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양 성분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땅에서 어떤 땅에서 자라냐에 따라서 그 식품의 영양 성분이 다르고, 특히 효소가 더 많이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독성이 없는 거 먹어야 되겠죠. 우리 특히 비료 주지 않은 거, 농약, 식품 첨가물, 방부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걸 드셔야 되고, 식빵을 이제 방부제 넣지 않은 빵을 진짜 식탁에 놔두면 딱 이틀, 3일만 되면 벌써 곰팡이가 딱 펴요. 그 프랜차이즈 빵이 되게 유명한 빵집 있잖아요.
그 빵집에서 빵을 사다가 똑같이 예전에 식탁에 놨는데 열흘이 돼도 빵이 곰팡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더운 여름인데. 근데 그걸 보고서 경악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그 빵을 절대 잘 안 먹습니다. 그만큼 빵에 뭔가 화학 첨가물이나 방부제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드시지만 이런 것들도 좀 유의하셔야 되고, 또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식품, 또 우유도, 자, 슈퍼마켓에서 살균된 살균 밀크는 거기에 우리가 모르지만 화학물질, 구충제, 제초제, 세제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환자들한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요구르트, 젖산 발효유는 봤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발효유가 결국은 요구르트잖아요. 그다음에 응고된 요구르트, 치즈도 좋고요. 치즈도 일단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좋고, 또 우유도 소젖보다는 양젖이 좀 더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양젖이나 뭐 염소젖 이런 제품이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이게 이제 우유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소 먹이에 이런 여러 가지 항생제부터 시작해서 그 호르몬제라든지 성숙하게 빨리 성장하는 촉진제라든지 이런 약품을 너무 많이 섞여서 그 우유를 인간이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왜 성조숙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너무 사춘기가 빨리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우유와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연의학자들도 그렇게 많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가 특히 관절염이 있고 염증이 있는 분들, 루마티스 계열의 병이 있거나, 루마티스 관절염이나 루마티스 뭐 척추 질환이 있다든지 암 환자들한테는 별로 추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양젓 같은 경우, 그냥 발효유, 요구르트 같은 것, 발효된 식품 같은 것들은 드셔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온압착 식물유는 아까 저온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기름질이 너무 고온에서 볶아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온에서 아니면 아예 볶지 않고 그냥 압착유도 있어요. 그래서 신선한 저온에서 짠 품질로 만든 식물성 기름을 가공하지 않고 정제하지 않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것들을 큰 숟가락으로 하루 한두 스푼 정도 드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레시틴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시중에서 믿고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좋은 압착 식물유는 뭐 올리브유, 참기름, 들기름, 해바라기씨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대량 생산으로 판매하는 기름은 뭔가 가공된 첨가물을 안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게 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프로폴리스의 좋은 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프로폴리스가 천연 항생제, 항균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꿀도 마찬가지예요. 꿀은 열 처리하지 않고 여과하지 않고 가공하지 않은 천연 벌꿀이, 그 벌이 천연으로 이렇게 키우는 벌 말고요, 이렇게 산에 보면 그냥 저절로 자기네들이 날아다니는 벌들이 있잖아요. 이런 벌들이 만드는 꿀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꿀을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꿀을 샀는데, 꿀 색깔 자체도 새카맣고 훨씬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정말 천연 벌꿀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루에 큰 숟가락, 밥 숟가락으로 한두 스푼 정도 드시면 좋고요. 약이 될 수 있고 천연 완전식품이라고 볼 수 있죠. 오장육부 수업할 때도 그때 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그 밖에도 뭐 특수 영양식품이라든지 영양효모, 해조류, 그다음에 소맥 배아제, 간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양효모가 굉장히 만능식품이래요. 그래서 이 40% 이상이 단백질이고 비타민 B군의 복합체이면서 철분, 미네랄, 미량원소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해조류도 좋죠. 요드, 미네랄, 미량원소 완전식품이며 비타민 C, 비타민 K, A, D, B1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해조류를 먹기 힘들면 이게 캡슐로 나온 것들도 있어요. 또 소맥 배아, 아까 배아가 있는 것들은 완전 단백질, 필수 지방산, 비타민 B 복합제, 비타민 E 등이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 제제. 네,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환경 오염 때문에 토지가 오염이 돼서 식물을 키웠을 때 충분한 영양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영양 결핍 때문에 이런 미네랄이나 비타민을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보충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중단하고 이어 2부 가겠습니다. 영술액에서 항암, 통합적 자르나 만성질환자에 대한 자료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